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남녀 사이 이상적인 나이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남녀 사이 이상적인 나이 차이. 사랑하는 데에는 나이가 없다지만 누구나 어느 정도 나이 차이까지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해본 적 있을 겁니다. 물론 이에 대해 정확한 답을 내려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서양에서는 흥미로운 공식이 하나 존재하는데요. 남자의 나이를 2로 나누고 7을 더한 숫자가 바로 만나기에 이상적인 여자의 나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남자가 30살이라면 22살의 여자를 만나는 것이 적당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공식은 1900년대 프랑스 작가 막스 오렐이 당시 부부들과 예비 부부들을 위해 결혼에 대한 조언을 담은 책 Her Royal Highness Woman and His Majesty Cupid에 처음 등장했고, 이후 1951년 브로드웨이의 히트작 연극 The Moon is Blue에서도 사용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나이 절반에 7을 더하기는 미국에서 하나의 유행어처럼 사용되기도 합니다. 공교롭게도 2010년 미국 온라인 데이트 플랫폼에서 조사한 결과 실제로 남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나이 절반에 7을 더한 나이의 여성을 선호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 공식에서 과학적인 근거나 수학적인 계산은 없습니다. 심지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도 존재해요. 위와 같은 계산을 하면 늘 남자가 연상이어야 하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는 이 공식이 등장한 1900년대의 사이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여성의 경제 능력이 지금보다 현저히 낮았던 1900년대에는 연애와 결혼에 있어 남자의 경제 능력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여자들은 연상의 남자를 만나야 했어요. 나이가 많을수록 안정적인 경제력을 갖추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서 1900년대에 등장한 이 공식은 세상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성처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어린 나이 여성을 만나고 싶어하는 다수의 남성들의 근거로 사용되면서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꼭 이 공식의 신뢰성을 따지지 않더라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의 만남은 나이 말고도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가치관이나 태도, 서로를 향한 진심 등 많은 것들이 연애와 결혼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즉, 만나기 좋은 이성의 나이라는 건 없다는 거죠. 부부 나이 차이는 몇 년이 가장 적당할까? 결혼 연령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나이 차이는 몇 살일까요? 일부 사회학자들은 남성이 3살 많은 것을 이상적인 나이 차이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양쪽 모두에서 결혼 만족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편 5세부터 7세 정도의 나이 차이가 좋다고 주장하는 사회학자들도 있는데요. 5세부터 7세 차이는 자아 충돌이 적어서 결혼 생활의 조화를 더 잘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역대 미국 대통령 부부의 평균 나이 차이가 7세로서 공직생활 동안 부부가 함께 여러 가지 험난한 길을 헤쳐오면서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해왔던 것도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했어요. 이건 앞서 말씀드린 흥미로운 공식, 즉 남자의 나이를 2로 나누고 7을 더한 숫자가 바로 만나기에 이상적인 여자의 나이라는 것에 꼭 맞는 결과네요. 그러면 남녀의 정서적인 성숙도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정식 연구 결과는 아니지만 2013년에 영국의 어느 TV 채널에서 남녀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약 10년 정도 늦었다고 합니다. 즉, 여성은 일반적으로 32세에 적절한 정서적 성숙에 도달했지만 남성은 43세의 그 시점에 도달한다고 스스로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부부 나이 차이는 어떨까요? 2020년도 통계청 결과를 보면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이 33.2세, 여성이 30.8세로서 2.4세 차이입니다. 현재 6, 70대의 평균 차이로 조사된 3.4세보다 한 살이 줄어들었죠. 즉, 요즘 세대는 부모 세대나 선배 세대보다 점차 나이 차이가 줄어드는 거예요. 통계 수치를 더 살펴보면
2020년 서울에서 결혼한 부부 중에서 남성이 나이가 많은 경우가 66%, 동갑이 16%, 여성이 나이가 많은 경우는 18%였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연하 남편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인데 90년대 초에 이미 미국에서는 25%, 이웃 일본에서도 16%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니 이제 연하 남편 증가도 세계적인 추세로 보입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배우자 선택 조건 중에서 1위부터 3위는 남성에서는 성격, 신뢰와 사랑, 건강이었으며 여성은 성격, 경제력, 신뢰와 사랑이었습니다. 배우자의 나이는 남성과 여성에서 모두 하위를 차지했어요. 나이는 본인들보다는 부모님들의 관심사로 밀린 것 같습니다. 진화 심리학은 인간 행동 연구에 관한 많은 생물학적 접근 방식 중 하나로서 사람의 생존과 생식에 대해서 마음과 행동이 형성되는 방식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인류가 자손을 재생산하는 생식에 관한 한 남성과 나이가 젊은 여성의 만남이 유리하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부부 중 남성이 일반적으로 여성보다 더 나이가 많았던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마음과 행동이 형성되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서 진화 심리학이 적용될 수 없다고 봅니다. 보통 사람은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과 조건이 비슷하거나 더 좋은 이성에게 사랑에 빠집니다. 성격, 직업, 교육 배경, 외모, 경제력 등은 물론 배우자의 가문 및 건강까지 너무 많은 조건이 배우자의 선택에 동원됩니다. 물론 사랑과 애정은 기본 요소예요. 결론적으로 남녀의 생물학적 또는 정서적 성숙도가 비슷해야 좋은 것이지 한쪽의 성숙도가 더 높아야 결혼 생활이 좋은 것인지 더 나아가 몇 살 차이가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없습니다. 사실 결론이 내려져야 할 사항도 아니에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부간에 신뢰와 사랑이 있으면 정신적 성숙과 화합이 있다면 나이 차이는 남성이 높건 여성이 높건 간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설령 한쪽이 고령으로서 임신을 걱정한다고 해도 의학적 도움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원래 결혼이란 서로 다른 사람 간의 관계를 맺는 것이므로 결코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연령 차이로 어떤 갈등이 있다고 해도 부부마다 지혜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결혼이란 우리가 지상에서 저지르고 있는 가장 행복한 잘못이다라고 시니컬하게 표현했지만 결론적으로 부부간의 믿음, 배려와 지속적인 관심은 부부 삶의 원동력이 돼 부부간의 나이 차이를 무의미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연애 시장. 이번엔 조금 색다른 시각에서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연애 시장에 대한 이야기죠. 연애 시장은 주로 진화 심리학이나 인류학, 생물학에서 많이 나온 개념으로 남자와 여자의 파트너 선택을 수요 공급의 시장 메커니즘에 따른 결정으로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안 될 것도 없죠. 요즘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 시장에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되잖아요. 인기 있는 직장에는 많은 지원자가 몰리고 능력 있는 지원자는 직장을 선택할 수 있죠. 연애 시장은 연애에서도 이와 마찬가지의 개념을 적용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멋지고 잘생기고 능력 있는 남자, 예쁘고 몸매 좋고 똑똑한 여자를 원할 수 있지만 그럴수록 경쟁률이 세지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에 맞게 적당히 타협을 해야 하는 거죠. 연애 시장에 대한 재밌는 실험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연인을 찾습니다. 브로츠와프 인리학과의 플로스키 교수와 리버풀 대학 생물학과의 덤바 교수는 연애 시장 이론에 기반한 재밌는 실험을 진행했어요. 이 실험이 진행된 때는 90년대 중반. 그때는 소셜 데이팅 앱이 없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짝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신문 광고를 내는 게 보편적이었습니다. 신문 광고란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연애 상대로 어떤 사람을 찾는지 아주 작은 광고를 내는 거예요. 그 광고를 보고 관심 있는 사람을 연락을 하는 거고요. 소셜 데이팅의 시초라고나 할까요? 어쨌든 덤바 교수는 95년 겨울부터 96년 봄까지 영국 업서버지에 나온 소개팅 신문 광고를 모두 수집했어요. 광고 예시 볼게요. 30대 중반의 성실한 남자, 20대 중반의 참신한 여자 구함, 이렇게요.
그리고는 광고에서 자신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밝히고 있는지, 상대방은 어느 정도의 나이대를 원하고 있는지 전부 조사했고, 이를 기반으로 남녀의 나이대별 시장 가치를 계산했습니다. 계산 방법은 간단해요. 그 나이를 남녀를 원하는 사람과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똑같을 경우 기준값으로 원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면 가격이 비싸지는 거고, 반대로 원하는 사람은 적은데 그 나이대에 해당하는 사람이 많다면 오히려 가격은 내려가는 거죠. 자, 나이대별 연애 시장에서 가격은 얼마였을까요? 나이대별 시장 가치. 자, 이게 나이대별 남녀의 연애 시장에서의 가치입니다. 1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루는 지점이고, 1보다 크면 공급보다 수요가 많고 1보다 작으면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고 보면 됩니다. 남자의 경우는 평균 수입이 낮은 20대는 인기가 별로 없다가 평균 수입이 증가하는 30대의 정점을 찍고 30대 이후에는 건강 악화와 잠재 사망률 증가로 가치가 떨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여자의 경우는 자녀를 낳는 최적의 나이에 따라 20대 중반에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재밌는 건 자신의 시장 가치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연애 상대를 고르는데 까다로워진다는 거예요. 덤바 교수는 위 그래프에 따라 결정된 시장 가치가 높을수록 신문 광고에서 상대에게 바라는 특성의 개수가 많아진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상대방에게 바라는 조건의 개수가 시장 가치가 낮은 사람은 1.6개, 시장 가치가 보통인 사람은 2개, 시장 가치가 높은 사람은 3개였어요.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자신의 시장 가치가 높으면 그만큼 협상력이 높아지니까 상대방에게 더 많은 걸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어쩌면 많은 분들이 이런 시장적인 접근이 불편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논리나 현상이 꼭 옳은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현상을 설명해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사회를 분석해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많아서 여자의 협상력이 강한 사회일수록 여자의 결혼 나이가 올라가고, 반대로 전쟁 등의 이유로 남자가 귀해진 사회에서는 여자의 협상력이 약해져서 여자의 결혼 나이가 내려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남자가 연상인 커플이 여자가 연상인 커플보다 많은 것도 남녀의 나이에 따른 시장 가치 차이 때문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 논리를 각 개인에게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난 몇 살인데 그럼 내 가치는 이 정도네 라는 생각은 무리죠. 개인의 인기는 나이, 경제력, 외모 말고도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니까요. 다만 연애에서의 상대방의 선택을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것과 실제로 현상을 분석해보면 이 논리가 꽤 설득력이 있다는 정도로만 생각해주세요. 지금까지 남녀 사이 이상적인 나이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